자, 오늘 9월 27일 화요일 시장도 하락장입니다. 말해 뭐 하겠지만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도 지금 멀쩡한데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 매매의 영향 때문인지 또는 그동안 터질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인지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이 롤러코스터를 태우기 위해서 반등해서 잡아먹는 수급 또한 쓸데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지만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뒷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시작 전부터 반대 매매가 200개 이상 쏟아졌습니다. 물론 험해도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장전 예상치 결과는 하한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 1분 전까지 올라와서 시작한다 하지만 200개 넘는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에 시장가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신용잔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용을 쓰신 분들에게는 정말 속쓰린 아픔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잔고가 줄어들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며 이때까지 19조 원대에서 잘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던 이유는 어제 같은 폭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말리듯이 하루에 0.5%, 마이너스 1%, 빼봤자 2% 이내로 계속 천천히 빼버리니까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공포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싸게 살 기회다 생각하고 평단 낮출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하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여서 증시의 안정은 신용잔고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을 찾아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수가 있다면 지금 증시의 문제가 경제와 환율 그리고 지금 누구나 HTS가 보급되고 처음 겪는 금리 인상기라는 것. 만약에 지금 환율이 멀쩡하고 다른 요소가 없다면 집 팔아서라도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 승부를 본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 환율, 그리고 누구나 처음 겪는 고금리 시대라는 변수 때문에 이번에도 공포 매수로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가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용잔고 바닥에서 매수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생각한 수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종목당 목표가를 그냥 기술적 반등을 최대치로 빼먹을 수 있는 7%에서 최대 15%까지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증시가 내가 원하는 수치까지 내려와서 잡았다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은 그 반등부터 이제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아서 이게 정확하게 저점이고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다면은 이 반등에서 적당히 익절을 하면 되는데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서만 잡았다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본전을 지킬 때까지 또는 본전을 깨서 한 마이너스 5%가 될 때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할 수도 있으며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계획한 대로 신용잔고가 줄어들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줄어들면은 계획한 대로 매수를 노려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심한 변동성, 더 커진 변동성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도 있으면 상승도 있고 상승도 있으면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번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2% 반등, 1% 반등, 3% 반등 지금도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계획해 놓은 신용잔고만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단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확실하게 빼먹을 만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로 예를 들면 어제 단타로 좀 확실하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잘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단타로 해먹을 만한 종목은 제주은행이랑 가온칩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장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종목 다 지수가 너무 안 좋은 것에 비해서 시초가가 너무 높게 잡혔기 때문에 저는 손을 대지 않았다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것이고, 계획에서 어긋났다, 뭔가 하나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은 또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는데, 어제 제주은행이랑 가온칩스는 거래 대금이 나온 다음 날에 단타 매매가 잘 통할 수 있는데, 어제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은행이랑 가온칩스는 오늘 매매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안 그래도 집중해서 볼만한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없었고, 뭐 종목도 없고 변동성이 워낙 롤러코스터를 태우길래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오늘도 그냥 쉬다 마감하자 생각을 하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빨간 불기둥이 나오길래 봤더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댔냐면 장대양봉이 다 나온 뒤부터, 고점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매매 마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마크로 보면은 부랴부랴 이때부터 손을 댔는데, 일단 신규주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신규주란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종목과 다르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가 어떻냐면, 신규주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저가를 파면서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종목이라면 계속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내가 알 수 없는 세력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엣지도 어제 음봉이 나왔으면은 이대로 무너져서 장도 안 좋은데 장과 함께 같이 무너져야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첫날의 고점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았다는 것이며, 무언가 붙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누워있다가 부랴부랴 공략을 시도한 거라 전혀 이런 그림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딱 확인해 보니까 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상한가를 칠까봐, 그래서 고점 눌림목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눌림에 매수했다가 반등에 시원하지 않고, 이때부터 단주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단주 장난이 고점에서 심하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오늘 상승폭 전부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10%까지 가서 최악의 상태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주 매매를 보고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 눌림에서 강한 호가창에서 한 번 더 잡은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단주 매매 동원해서 올리길래 올라가는 도중에 매도했습니다. 만약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으면 신규주 특성상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마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갑자기 반응이 나왔다, 쉽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도 없이 상한가까지 직행해버리지, 신규주가 초기에 반응이 나온다면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버립니다. 오픈엣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주 장난과 함께 오전에 단주 장난과 함께 계속 상한가를 올리지 못한다, 이거 자체에 의심을 하고 하락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탈출. 하락을 확신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주가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아서 상승을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상승해야 되는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한다면 하락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단주 장난까지 섞었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했었고, 이렇게 하락해야지 정상이었습니다. 하락이 계속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정상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첫날의 고점이 11,400원, 이 11,400원에서 주가가 방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방어가 되었습니다. 방어가 되고 다시 황금선을 타고 올라왔을 때,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을 때 접근했지만 하필 이때 지수가 무너지고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막아서는 느낌도 받아서 그냥 본전에 찔러보기식 탈출. 그리고 나중에 또 찔러보다가 결국에는 이 찔러보는 자리에서 좀 답답한 자리에서 한 호가 더 올리는 것 같아서 매수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찔러보다가 마지막에 매수하고 상한가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종목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에 수월합니다. 신규주는 첫날에 초기에 반응이 나온다면 20% 이상에서는 상한가까지 가야지 정상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못 갈 수도 있지만 뭐 1000억, 2000억 정도는 상한가까지 반응이 나왔다면 또는 20% 이상 반응이 나왔다면 상한가에 진입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닐 때는 매도하고 또 매도했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 단주 매매가 오히려 개미 털기라는 페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하락장에서 단타로 돈을 벌 수 있긴 있지만 내가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종목에서만 하라는 것이지 하락장에서 단타로 돈 잃기가 더 쉽습니다. 빼먹을 자신이 없거나 나만의 방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락장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구경만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주식을 꼭 보유해야 되는 주식 중독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대우조선해양처럼 어제 거래대금도 많이 나와서 오늘 눌림목이 좀 잘 통하겠구나. 어제 장 마감할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 뒤통수 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주식을 꼭 가지고 가야겠다. 현금을 놀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식 중독증이 싹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급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들어올 때는 증시를 뭐 올릴 수는 있어도 오늘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들어올 땐 올릴 수 있어도 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치면서 나갑니다. 외국인이 대놓고 수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외국인 매도와 겹치게 된다면 증시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수급이 어제 6천억, 오늘도 2천억, 또 내일 떨어진다면 또 들어오면서 계속 받아먹다가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또 팔면서 증시가 계단식 하락. 반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탄탄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쓸데없는 수급과 함께 신용잔고가 아직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빼먹을 단타 종목이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동성 확대 증시에서 잘못 물리게 된다면 혹시나 추가 3%씩 떨어지는 하락이 나온다면 늦게 잡았어도 정말 아픕니다. 쉬는 것도 투자니까 잘 쉬시면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